논어 23번째 시간으로 8일의 마지막 24장에서 26장까지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의봉인이 청현한데 왈. 의봉인이 청현왈. 군자지 지어 사야에 오 미상부득 견야라 하연을 종자 현지한데 출왈 이삼자 하한어 상호와 상호리요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장이 부자의 목탁 이실이라. 의는 지명입니다. 의의 봉인이 공자를 뵙기를 청하면서 말하였다. 군자가 여기 자기 지역이었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종자가 메시던 사람이 만나 뵙도록 해주었다. 주어는 의봉인이죠. 의봉인이 나와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대들은 벼슬을 잃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는가?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이 선생님을 목탁으로 쓰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봉인은 국경직이라고 그러죠. 국경직이. 의는 위나라하고 공자가 위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다녔는데 위나라하고 진나라 그 사이에 있는 국경지역이죠. 거기에 땅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공자 일행을 보고 나서 이제 만나보는 그 청하는 말이 여기에 오는 사람 내가 다 만나 뵀으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군자는 당연히 덕 있는 사람이겠죠. 높임말이죠. 상대방의 높임말인데 누구든지 여기로 오시면 그분을 한 사람 만나 뵀다. 그랬더니 이제 만나 뵙도록 해줬죠. 그랬더니 2, 3자는 제자들이나 그 아랫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공자도 2, 3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자, 상은 관직을 잃다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상욕, 속빈 이란 말이 있어요. 얘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욕, 속부. 그러니까 사람이 관직을 잃으면 빨리 속빈, 가난해지려고 해야 하고 사람이 죽으면 빨리 썩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사자가 관직을 잃다는, 상자가 관직을 잃다는 용례가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뜻이 쓰인 겁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관직을 잃고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그 벼슬하는 건 뭘 걱정하겠느냐. 세상에 도가 없은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은 선생님을 목탁으로 쓰실 것이다. 뭐 이 목탁이 여기서 불교와 무관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불교와 전혀 뭐 관계가 없는 말이고 여기서는 구리 노쇠로 만든 그 방울에 혓바닥 그 딸랑딸랑 혓바닥을 나무로 만들어서 목탁이라 그랬고 이걸 또 그 노쇠로 만든 걸 달기도 하죠. 이때 나무로 만든 거는 이제 문사라고 해서 그 문명을 교화할 때 그러니까 도덕을 선포하거나 이 도덕적인 얘기를 할 때 이걸 흔들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쇠로 된 그 방울이 달린 것은 무사죠. 무사. 군사명령을 전달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봉인이 얘기는 하늘이 아마 선생님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하시는 일을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읽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목탁을 흔들면서 천하에 교화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자에게서 관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공자는 전혀 관직이 없거든요. 관직이 없는 사람한테 목탁이란 말을 썼으면 관직이 없이 천하를 다니면서 백성들 교화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는 의봉이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통 이 사람이 도가 계열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천하의 무도라는 말을 하고 있고, 왜 이러냐면 뒤에 가면 두 편에 가면 도가 계열의 사람들이 공자를 이제 비아냥거리는데 그때 무도하다는 말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도가의 선구자들로 보고 있고 그 계열을 보고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이 도가 계열이 아마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공자를 보고 천하를 목타게 될 것이다. 근데 과연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그 이 도가 계열의 사람이 교화를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이게 도가 계열의 사람이라면 육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무슨 뜻을 두고 이걸 한 건지, 우리는 이거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뒤에 공자의 앞길을 예언하는 걸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무슨 뜻인가 명확히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상당히 문제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 위소 하사대 진미의묘 우 진선야라 하시고, 위 무 하사대 진미의오 미진선야라 하시다. 선생님께서 소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선하구나 라고 하셨고, 또 무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아름답긴 하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않구나 라고 하셨다. 음악에 대한 말이죠. 이게 소도 모르고 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소는 이게 순임금의 음악으로 알려졌죠. 순임금의 음악. 순임금의 음악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미는 이제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음악이 굉장히 훌륭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있구나. 교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음악을 들으면 착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무왕의 음악이죠. 무왕의 음악. 무왕의 음악은 가장 아름다워. 근데 가장 선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무보다는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음악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 공자가 소시적에 젊을 때 제나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공자의 행적은 40대 이후에 나타나는데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소시적에 제나라에 한번 가서 소음악을 들었는데 3월 부지웅비라 3개월 동안 내가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음악이 소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그 음악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신 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다. 완벽하다. 근데 무는 그거에 비해서 아름답긴 하지만 선한 부분에 약간 부족하다 이거죠. 그 얘기 악기에 보면 악은 가히 관덕이라. 음악은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악을 보면 그 사람의 덕성을 알 수가 있다. 도덕적 품성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순임금은 선양을 받았잖아요. 유임금은 나라 선양을 받아서 백성을 온전하게 교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임금이 사실 나라를 치고 이 주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임금보다는 선양을 받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선양을 받아서 백성을 교화시킨 것보다는 덜하다. 뭐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서에 보면 서경 지금 말하는 서에 보면 소란 음악이 연주가 되자 신령들 귀신이 나타나고 이 짐승이 나타나서 너울로 춤을 췄다는 기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교화된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예. 음악의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악에 대한 묘사하고 향기에 대한 묘사가 어려운데 중국은 예전부터 음악에 대한 묘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게 아주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소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부족하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와 선을 이제 좀 범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는 일반적으로 미학적으로 보고 선은 이제 윤리범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미는 그 덕성에 있어서 선보다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이게 상반되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와 선이 완전하게 좋아할 때, 그러니까 둘의 균형 상태가 완벽할 때를 완벽하다고 진선진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윤리적 의미가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그 음악의 윤리적 의미를 부여했다는데 그 중국 음악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듣기 좋다, 멜로디가 훌륭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리성을 지적했다는 게 이 중국 전래의 그 어떤 문학 비평이나 음악 비평의 특징이자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 음악에 대해서 교여야 뭐 흡여야 얘기하듯이 이건 순순히 음악 비평으로 이해해야 된다. 무슨 얘기가 하면 소라는 음악은 무라는 음악과 소라는 음악 전체의 짜임새를 볼 때 소는 전체의 짜임새도 완벽하고 그 마디마디 디테일과 음조 구조까지 다 훌륭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무는 전체의 짜임새는 뛰어나지만 각계 부분의 마디나 디테일에서 아직은 그거에 못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음악의 구조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전제는 있어요. 뭐냐면 음악에는 친소 관계, 친하고 소원한 관계, 아니면 귀천, 신분의 귀천, 그리고 장유, 남자, 여자 이런 그 이치. 그 이치가 이미 다 포괄돼서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마디마디에 속속 들여 배어 있을 때 소가 되는 거고 그게 그나마 성기게 짜여져 있을 때 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윤리적 의미가 여기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장의 핵심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장입니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오하이 관지제리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아니하며 상례에 임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 무엇으로 그를 보겠는가. 거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윗자리에 있는 사람. 일반적인 해석은 이 거상자를 전체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가 거상자를 받는 거죠. 거상자가 거상자가 관대하지 않고 위례불경하고 임상불애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거상자를 보겠는가. 이거는 일종의 거상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A 불관하고 불경하고 이렇게 불애하는 세 가지 A, B, C 세 가지 행동으로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이 무슨 뜻이냐? 관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한 거죠. 이래야 제대로 되는 사람이죠. 거꾸로 하면 불관한 거예요. 자기는 한테는 엉망으로 행동하면 남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하의 관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를 보겠느냐. 요 세 가지 행동하는 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행동을 지적한 것인데 다른 해석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내 뭘 보겠느냐.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죠. 이따위로 행동을 한다면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그렇게 되면 이때 주어는 일반 사람이 됩니다. 거상자가 아니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 그 사람에서는 볼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된 인간이라, 볼장 다 된 인간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약간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내가 차마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꼬라지를 보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 이런 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나쁜 행태를 지적한, 강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행태는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약간 달라요. 거상불간 위례불경은 일종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얘도 이제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예절, 격식으로서 예절 얘기하는 거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경한지 안 한지. 근데 임상불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심리적인 마음의 태도가 불성실한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거는 A, B가 외면이라면 이거는 이제 내면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 공자는 내면과 외면이 다 일치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이 세 개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이 임상을 거상자로서 타인의 상에 가서 이 슬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얘기에 보면 상례에 가서는 웃지 않는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근데 상례에 가서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없을 텐데도 그 기사를 쓴 거 보면 이거랑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웃지는 않겠지만 슬퍼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표정만 대충 짓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데, 거상자로서, 전체적으로 거상자로 보는 거죠. 거상자로서 관대하지 않고 예를 할 때 경하지 않으며 남의 상에 가서 이 슬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보겠느냐, 아무것도 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대상을 백성으로 두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거상에 있는 자들의 행동을 낱낱이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관대하지 않은지, 예를 행할 때 특히 남의 상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정치가 정말 개판으로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행동을 피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덕성 있는 사람이라고 감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얘기는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뒤집어서 백성들에게 잘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23번째 시간 8일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